실제 시장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시장에 정말 피로도도 높아졌었을 것 같습니다. 급등과 급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시사 발언에 국제유가 어제 110불까지 치솟았던 유가가요. 80불까지 조금 복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미국에서도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 분위기를 우리 증시가 오늘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어제 급락장에서는요, 개인이 4조 원 가까이 사들였고 오늘의 반등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1조 8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역대급 급등락의 K 증시 속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치 천기 들어, 백기 들어 게임을 하는 것처럼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더욱더 정확한, 명확한 기준점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이 전략들 챙겨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마감지수 살펴보시죠. 일단 5,523선에서 시작을 한 코스피 장중에 5,595포인트까지요. 고점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간에 이제 장중에요. 이란의 드론 공격이 소식보가 들어오면서 이 시점에 국제유가가 잠시 또 90불까지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고요. 지수가 그 분위기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는데 결국에는 5.35% 상승한 5,500선 지켜내고요. 5,53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1,147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요. 1,155선까지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점, 유가가 급등한 시점에 다소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고 3% 가까이 상승한 1,137포인트로 오늘 거래를 마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보시면요. 코스피 수급에서 오늘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무려 14거래일 만에 들어왔는데요. 반면에 개인은 1조 8천억 원 가까이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연일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소폭 계속 사자 팔자 반복하더니 소폭 지금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가시죠. 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좀 눈에 띄는 건요. 바로 이 손바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들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이 세 종목을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냈고 외국인들이 또 이걸 장바구니에 담아냈는데요. 사실 오늘 좀 하루 종일 이 세 종목이 거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1, 2, 3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요, 또 원전주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지금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원전 대형 폐기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오르비텍 양강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10조 원 가까이 되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번에 뭔가 승산을 잡은 기업에 좀 충풍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모멘텀이고요.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오늘 우리기술까지도 순매수상이 올렸습니다. 또 반도체주 오늘 소부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름을 올렸고요. 대한광동신 오늘 신고가 나오기도 했고 대한항공 역시도 국제유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이름을 올린 모습이네요. 다음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기관 역시나 비슷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2위, SK하이닉스가 1위에 오림을 올리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들어있습니다. 또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했죠. 퓨리언트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상장됐다는 편입 종목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고 기관의 장바구니에도 담겨있는 퓨리언트와 성우전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두 종이 출시가 됐는데 두 종의 모두 교집합 종목들 특히 관심 높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3,000당 제약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애프터마켓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산하콘덴서, 삼성생명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또 SGC에너지 오늘 장중에도 강했는데 시세 흐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TF와 태움, 또 성우 하이텍까지 코스닥 액티브 ETF 종목들도 많이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 보시면요. 네,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나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 성우하이텍과 태웅, 에코프로 확인할 수 있고 RFHRC 오늘 장중에도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거래량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가운 반등이 좀 나와준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나눠볼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요. 급등수사본부 본격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남겨진 급등주 수사해보는 시간입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MTNW 김성준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전 기대감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기대하는 오늘 기대감을 불어넣으면서 중동보다 우리 시장에 좀 먼저 평화가 찾아온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실마리부터 풀어봐야겠는데요. 오늘 시장의 실마리 보여주시죠. 네, 오늘 시작의 실마리는요. 코스닥 액티브 ETF 출범입니다. 사실 최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수급에 대한 신규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었던 모멘텀이죠. 오늘 마침내 좀 상장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프로파일링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선언과 함께 지수가 양시장 모두 다 강하게 올랐고, 물론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어찌 보면은 이 코스닥의 액티브 ETF 오늘 이제 두 운용사가 출범을 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사전에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진행 중이었었던 지난주에도 일부 종목군들은 좀 이제 강세를 또 신고가를 보일 정도의 강세를 사전에 보였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실제로 오늘은 출범 당일에 코스닥 지수가 현재 3% 초반의 상승에 머물러서 어찌 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코스피 대비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편입이 예상되는 강력한 후보군들이 사전에 있었고, 이런 쪽에 먼저 기관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출시 당일날 일부 종목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매매 활용하시는 요즘에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수, 코스닥 상승보다도 적은 두 배 상승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보다도 못 미치는 상승을 보였다는 것들을 봤을 때 그 단면은 아마도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유입됐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만 코스닥 ETF 쪽에서의 개인의 자금이 5천억 가까이 유입이 좀 됐었고요.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현재 130조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물론 단기적으로 일부의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을 통해서 그냥 단기에 수익을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금의 유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들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한 군데의 운용사에서 또 ETF, 액티브 ETF를 출시를 또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지수 추정형 패시브 ETF였기 때문에 사실 운용사의 특징은 그다지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런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사의
또 이제 운영의 이제 역량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종목도 액티브입니다. 활발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저는 좀 추가적인 이제 이쪽에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될 것이고 추가 상승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이제 내일 모레 올해 들어서 처음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동시 만기일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포지션상 오늘 선물 지수가 대략 한 83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대략 한 807포인트 그 아래로 하락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이런 수익이 지금 극대화될 수 있는, 하락하면 할수록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아직 구축하고 있고, 오늘도 선물은 매도를 외국인들이 좀 결국에는 했습니다. 반전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만기에 있어서의 포지션 부담이 분명히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물론 뭐 코스피도 만기일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 한 2, 3일 정도,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환경도 현재 위치를 해 있다는 점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대 강세가 조금은 더 이번 주 중까지, 만기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날, 그 종가죠. 종가 정도가 인위적으로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그때를 매수 기회로 포착을 하시고, 당분간은 이번 주에는 코스닥, 물론 이제 꼭 아주 큰 대형주만 다 이 ETF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 뭐 3천억 대의 시총도 편입이 지금 나타났고, 실제로 오늘 일부 종목 앞서서 설명하셨지만 뭐 퀴리언트라든지 성호전자 이런 회사들이 급등을 연출했던 것들은 작은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ETF의 편입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던 것들이 지금 부각되면서 오늘 초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꼭 무조건, 물론 대형주가 물론 유리한 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좀 더 활발한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는 만큼 코스닥 시장을 좀 더 한번 집중해보자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이 코스닥 중심의 좀 강세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해봐야겠죠? 프로파일링 해볼 첫 번째 섹터 열어볼까요? 네, 반등장 확실한 미들맨 반도체입니다. 네. 사실 반도체 이익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전망, 다시금 오늘 좀 힘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이제 뭐 전쟁이 물론 종전 선언 나왔습니다만은 그 후에도 뭐 여러 뭐 노이즈들은 계속해서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받을 만한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일부의 비용에 대한 좀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미약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1분기에도 여전히 뜨거운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용 디램도 역시 첫 번째 한 70% 정도 인상 후에 추가로 20, 30% 정도의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낸드 역시도 한 50% 전분기 대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의 입장은 가격보다도 이제 물량 확보를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로 인해서 2분기 역시도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20%대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반도체가 뭐 밸류에이션으로만 볼 수는 없는 영역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익의 상승폭보다도 주가 상승폭이 오히려 낮을 정도의 가파른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투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주총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환원책 들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뭐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까지 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반도체
과거에는 이제 분기 단위별로 주로 공급 계약을 했다면은 지금 연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도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와 준다면은 과거보다는 안정적으로 캐파를 확보해 놓음으로써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캐파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반등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역시 반도체 그리고 역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일 테고요. 물론 또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뭐 ADR 발행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주주 환원 모멘텀으로 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서막이 열리다라고 봤을 때는 반도체를 가장 먼저 이제 손길이 가는 그런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반등장에서 반도체 역시 믿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성중 위원이 컨택한 이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액티브 ETF 편입 종목을 보자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액티브 ETF 오늘 출시 이후에도 좀 상한가 바로 가기도 했고 네. 또 특히 출시된 이 두 종목의 교집합 종목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오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편입이 예상됐었던 이 대형주들이 오늘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사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의외로 편입됐다고 생각했었던 일부 종목은 오늘 급등을 연출을 하기도 분명히 좀 했었고요. 물론 이제 현재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두 군데에서 현재 출시를 좀 한 상황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한화 자산운용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월요일부터 출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운용사의 이 성적표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이 인력이라든지 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더 운영의 위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뭐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코스닥 하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바이오가 가장 좀 많은 그런 또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측면들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이 대략 한 22%대 정도 그리고 2차 전지도 한 10%대 한 중반 정도대 거기에다가 로봇도 한 10%대까지 이렇게 편입이 지금 있고요. 그 밖에는 뭐 우주항공, 원전 이런 데들은 이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2, 3% 정도 수준에서의 편입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역시 시가총액이 큰 섹터, 바이오라든지 그 반도체 소부장, 뭐 2차 전지, 로봇 정도가 주도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액티브입니다. 종목 변경 활발히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물론 코스닥 정보는 아니지만 SK가 장마감 후에 자사주 전량 소각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실 물론 코스닥의 주요 회사들도 그 시가총액 비중은 어느 정도 되지만 이번에 ETF 편입에서 제외가 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들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들을 해서 시장에 부각이 돼서 좀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많은 IR 그리고 많은 주주 환원들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점들이고요. 이런 그 펀드들이 ETF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노력들을 많이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스닥 전반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뭐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차기 다음번에 또 편입이 가능할 수 있을 종목군들도 저는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전략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저는 일부의 차익 실현 매물에 약간의 좀 소강 상태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아직까지 편입은 되지 않았지만 또 차기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같이 한번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종목도 아직까지 편입은 안 됐지만 차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ETF를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시장에서 이제 겹치는 교집합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어떤 종목에 구체적으로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ETF 자체도 더 안정감은 더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펀드기 때문에,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의 회사의 이 선정을 받았다는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인은 받았다라는 정도로서 이해를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냥 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사실 뭐 충분히 그런 가치들 편입 가능성 있는 곳들 자체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또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어느 정도 좀 그 공인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저는 병행하는 전략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편입 종목에서 또 더 나아가서 차기 편입 가능성 있는 개별 종목까지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이번에는 김성준 위원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부터 보고 가시죠. 네, 오이솔루션 9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메지온 역시 91.4%, 9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SFA 반도체 역시나 좋은 흐름입니다. 41.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 토목큐브와 유니셈 역시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 좀 점검을 해보고 갈게요. 먼저 좀 궁금한 종목 오이솔루션인데요. 좋은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점검해 주실까요? 사실 제가 편입 방심한 시총이 이제 1,000억대였어요. 한 1,400억, 500억 정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이 광트랜시버 국내 1위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인프라 이제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매 일정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장비 회사 분명히 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대규모 수주 가능성들이 좀 있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봤는데 일단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이 광섬유, 광통신 또 이게 광트랜시버까지 이 사용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은 미미합니다만은 그 AI 데이터 센터 향해서의 매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뭐 대한광통신 역시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광섬유 그리고 이 트랜시버 회사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즘 들어서 이 기관들 뭐 금융투자 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이제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25,000원까지 올려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5,400원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저는 이런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팔 때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그런 모멘텀도 살아있고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양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한번 시국가 랠리를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이렇게 계속해서 모멘텀 살아있다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점검 받아보고 갈 텐데요. 사실 이 종목 오늘 장중에 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자회사에서 방산 쪽에서 기여하는 바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아무래도 이제 전쟁 초기였기 때문에 또 이제 방산에 대한 가치도 같이 한번 부각이 됐을 수 있었는데 제가 방송 다음날 이게 갭으로 많이 좀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통신 쪽에 RF 머티리얼스도 지금 기여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실적 상당히 좀 이제 물론 이제 작년부터도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통신 인프라 투자와 함께 더욱더 좀 좋아질 여지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거기다가 방산만 있으면 사실 어차피 뭐 그 전쟁이라는 것은 뭐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기가 좀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통신 쪽에서 같이 영역을 좀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지금 증설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또 기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시국가인데 뭐 추가적으로 RF 뭐 머티리얼스 또 이제 RF HIC 비슷한 계열의 같은 이제 모회사 자회사 사이인데 같이 좀 동반해서 같이 한번 관심을 갖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충분히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 뭐 8만 원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RF 머티리얼즈 이미 이렇게 신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지켜봐도 된다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이런 종목들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또 위원님께서 소통 창구도 마련해 주셨잖아요. 네, 제 아래에 지금 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로 찰칵 찍으시면은 바로 이제 제 소통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 질문들 주셔도 제가 뭐 장중에도 답변을 드리고요. 뭐 최근에도 이제 오늘도 제가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드리면서 당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많이들 오셔서 또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통 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일장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만 갑니다. 이번에는요.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종목 관심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 기판 종목입니다. TLB를 한번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우리 시장에 여러 기판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고부가 가치, 이 기판의 판매 비중,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서버형 메모리 쪽에 기판 비중이 가장 높은,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가 바로 TLB이기도 하고요. 이미 1분기에도 이제 62% 정도의 저비를 관련된 매출 쪽에서 좀 나타났었고, 거기다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낸드 쪽으로도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소캠,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또 다음 주가 이제 16일부터 19일까지 엔비디아가 GTC 2026 행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소캠2에 대한 또 전망들도 좀 계속해서 공개를 할 방침에 있어서 이런 것으로 또 하나의 또 이제 관련된 분야에서의 모멘텀화 될 수 있다는 점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많은 기판 회사들이 이렇게 증설의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TLB는 그래도 10%대 정도 수준의 매출 업사이드가 기대가 되는 이런 또 이제 증설을 이미 진행을 했고 이번 2분기부터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반기에는 베트남 공장 쪽에서의 또 증설 효과까지도 가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계단식으로 1분기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단식 상승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아직은 뭐 이제 6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ETF에서의 그런 또 간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런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제 있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차기에 또 하나의 이 강력한 또 편입 후보군으로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어찌 보면 계속해서 좀 완만한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적 반전까지는 나타나지는 못한 것은 사실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 다른 기판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 차별적인 매출 비중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추세 반전 가능하리라 기대가 되고요.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모멘텀까지 가세를 해본다면은 무리 없는 추세 전환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목표 주가는 최근에 최고가가 76,000원대 수준에서 지금 멈췄었는데 시고가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5만 원까지 그 손절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과 모멘텀 공존하는 TLB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임강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요. 그래도 좀 반가운 반등이 나와준 하루였는데요.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어제는 우리 코스피가 또 서킷 브레이커, 하락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죠. 8% 이상 지수가 하락했었고요. 오늘은 미증시가 오늘 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과 관련해서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와 함께 유가가 어제는 120불 근처까지 갔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88불 근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당일 변동성이요. 상승 30%, 하락 10%, 40%대 변동성이 나왔고요. 유가가 빠르게 급락하면서 미증시가 빨간불로 마감했고 아시아권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을 되돌림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하락이 있고 나서의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될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되는지를 하나씩 먼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유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국제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스닥이고요. 국제유가에 대한 최근의 흐름을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유가가 지금 이제 자막에 나가고 있죠. 우리 유가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국제유가가 90달러가 넘어가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깔끔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남아 있고요.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봉쇄 리스크, 그리고 여전히 중동 쪽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실시간으로 유가는 한 88불에서 90불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시 반, 이제 썸머타임이 돼서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요.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개장했었을 때 WTI 기준으로 90불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나스닥의 어떤 모멘텀 또는 미증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AI의 기술주 관련된 모멘텀이나 금리나 관련된 모멘텀들도 결국 유가라고 하는 것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좀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악재로 해석하게 되고요. 지금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트럼프가 이런 멘트를 꺼내는 겁니다. 지상전 하겠다.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제 이러한 멘트가 나오게 돼버리면 또 지금 하메네이가 이제 이전에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차남이 자리를 앉았는데 트럼프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했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정권을 미국 성향의 정치적 성향을 또 외교적 성향을 띌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하는 게 또 트럼프가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색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상군을 투입할지, 물론 중동 전문가들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미국에는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변 걸프 국가들의 지상군이 투입되려면 지난 걸프전 때 1990년도 초에 걸프전 때 50만 명의 지상군이 투입됐고요. 이라크전 때는 25만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공중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전 투입에는 어렵다고들 하고 있지만 말을 바꿔서 혹시 지상전 관련된 또 언급이 나오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증시가 쇼크를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측면은 리스크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오늘 저녁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점은 지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지수를 바라볼 때는 이 세 가지 지점에
선을 그어놓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어봤는데요.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첫 번째는 1050포인트, 두 번째는 1100포인트, 세 번째는 1150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설 전부터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됐었는데요. 자, 지수의 코스닥 기준입니다. 자, 투자를 한다면 어디 투자해야 될까?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힘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입니다. 삼성전자, 화이닉스가 당분간은 박스권을 보일 거예요. 언제까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냐면 전쟁이 끝나도 추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을 4월 달 중순쯤까지는 코스피는 앞으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스닥의 경우엔 이 구간이죠. 자, 이때부터 이재명 정부의 부양책이 시작을 했고요. 전쟁이 나서 급락했었습니다. 자, 급락하기 전에 한 번 지수가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였어요. 이때 저점이 1050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 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게 코스닥의 기준봉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렸죠. 자, 이게 기준봉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면서 지수가 이 아래로 떨어지면 비정상적 하락이에요. 그래서 빠른 회복이 나오게 됩니다. 빠른 회복 이후 자, 다시 지수는 1150포인트 근처인데 지금 이 구간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을 했지만 시초가 이상으로 돌파를 다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150포인트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1150포인트의 이 지점이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굉장히 시원한 랠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이 1150포인트가 돌파되지 못하는 지점에서는 계속 지루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대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시면 좋냐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11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 구간대 매수하시면 A급 매수예요. 자, 근데 만약에 1150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을 때 미증시에서 또다시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또 밑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구간대에서 매수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물론 현금이 있어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쭉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 지수가 다시 악재에 의해서 이 구간 1100포인트에서 1050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회복하는 시간까지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105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 사이에 매수하든지 또는 확실히 이 1150포인트가 뚫렸을 때 확인하고 매수하면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통해서 시장의 코스닥 전략을, 코스닥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대신 이 종목들을 우리 코스닥을 매수할 때 두 가지 섹터를 보세요.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이제 액티브 펀드가 새롭게 출시됐죠. 코엑츠 코스닥 액티브, 타임폴리오에서 또 만든 코스닥 액티브, 삼성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에서 만든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출시됐는데요. 이 코스닥 액티브 펀드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특징, 두 운용사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특징은 바로 바이오 종목의 비중을 최종적으로 25%를 끌고 가겠다는 운용 전략입니다. 바이오 종목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는 운용 전략을 펼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반도체 쪽인데요. 물론 타임폴리오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와 굉장히 유사한 운용 유사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부터 5위 기업 정도 되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편입을 했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셨을 때요. 코엑츠 코스닥 액티브, 삼성자산운용에서 지금 만든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타임폴리오에서도 수익률이 즉각 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안에서 종목들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봤었을 때 결국 코스닥이 앞으로 올라간다면 바이오 쪽에서 시장이 주도 섹터가 또 탄생하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고 또 여전히 삼성전자이닉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특히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 코스닥 150 안에 속해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시장을 충분히 준비하고 또 운용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3월 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와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닥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액티브 이야기 하니까요. 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소식에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 바로 이 큐리언트였습니다. 사실 코엑스 종목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오면서 급등이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큐리언트 좀 어떻게 보시나요? ETF에 이제 편입이 돼서 급등이 나왔던 게 우리 큐리언트도 있고 성화이텍이라는 기업도 액티브 펀드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급등이 나온 주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큐리언트 바이오 주식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제 모멘텀 중에 하나가 결핵 치료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결핵 치료제 관련해서 우선 심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FDA에서 신약을 이제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한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우선 심사권을 가지게 되면 6개월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그다음에 머크와 함께 지금 큐리언트가 연합해서 협력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항체약물 접합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중 항체 접합제든 항체약물 접합제든 자, 우리 큐리언트도 이와 관련해서 ADC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바이오 모멘텀을 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보통 이런 주식들이 참 언제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결국 재료가 기대감이 끝날 때까지거든요. FDA 관련해서 우선 심사권이 주어지는 그 지점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신고가 속에서 큐리언트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저는 지금 같은 구간대에서는 따라가기보다는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액티브 펀드의 ETF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아웃퍼폼하게 되면 운용사들의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또 매도합니다. 네, 매도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은 매도해요. 그리고 덜 올라간 주식에서 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큐리언트 차트로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오늘장에서도 좀 강했던 네오셈입니다. 지금 21선 좀 지지해낸 모습인데요. 차트로 한번 봐주시죠. 이 차트가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요. 자, 잘 보시면 지난주에 네오셈은 이렇게 21선이 급락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보통 21선,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요. 이 지점이 깨지게 되면 이제 생명선이 깨졌다라고 해서 주식이 끝났다라고들 이제 얘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차트로만 주식이 살아있다 죽었다를 바라보실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핵심 모멘텀입니다. 우리 네오셈은요. H, B, F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HBM 아시죠?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D램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했죠. 용량이 작다라는 거예요. 속도는 빠른데 D램을 수직으로 쌓으려서 용량을 키우고 대역 폭을 늘렸습니다. 정보 입출입 능력을 키워서 지금 HBM4 6세대에서는 2048개의 입출력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HBM3에서는 1024개요. 2배가 늘어난 대역 폭 속에서 이제 또 많은 우리 대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또 운영함에 있어서 D램은 속도는 빠른데 용량이 작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큰 용량을 가질 수 있는 게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도 한번 수직으로 쌓아보자라고 하는 게 HBF예요. 자,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샌디스크가 미국에서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샌디스크가 다시 반등하면서 우리 네오셈 지수 반등과 함께 다시 여기 19,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 주식을 전체 크게 한번 볼게요. 자, 네오셈 지금 역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코스닥 150
기업에 속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미국의 샌디스크가 잘 간다면 또 올해 HBM 관련된 주식들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삼성전자도 25만 원, 하이닉스도 130만 원권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샌디스크에서 HBF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게 되면 시장은 새로운 HBF 관련된 우리 네오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까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이 105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 수준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죠. 자, 만약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우리 네오셈은 17,000원 수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7,000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 또는 지수가 1150포인트를 돌파하면요. 이 주식은 2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2만 원을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면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임광빈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두산테스나 목표가 달성하고도 59%, 60% 육박하는 수익률이고요. VM 역시 49%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또 가윤조선과 알코프로머티, 지난달 소개해주신 NBR 모션까지 좋은 수익률 기록 중인데요. 저희는요, 이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종목 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죠, 3월 4일에 추천해 주셨던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는 올해도 여전히 실적이 좋고요. 제가 지난주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다음날 반등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듯 시장의 대장주인 하이닉스가 먼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보게 되면 13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3월 달은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홀딩하시고요. 만약에 예수금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털어내시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오센과 같은 그런 주식들인데요. 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VM이라는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M이 SK 하이닉스의 장비를 직접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공약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청주에 있는 공장이 원래 낸드 플래시 공장이었는데 HBM이 생각보다 많은 높은 수요에 의해서 우리 하이닉스는 계획을 변경하게 돼요. 이 속에서 이 낸드 플래시 공장을 HBM 공장으로 바꾸면서 여전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VM은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VM은 목표가 48,000원으로 상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150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경우에도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 매수 말씀을 드렸던 주식이죠. 코엑츠 코스닥 액티브 타임폴리오에서 또 만든 타임 코스닥 액티브와 함께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굉장히 액티브한 성격의 변동성이 큰 ETF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레버리지와 함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엑츠 코스닥 액티브나 타임 코스닥 액티브 같은 운용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수가 1,500포인트, 코스닥은 1,500포인트 이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공약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이 바이오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앞에 이제 큐리언트도 있지만 이 종목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지노믹스입니다. 자, 알지노믹스는 제가 최근에 TV 방송 통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방송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녁 7시에 제가 알지노믹스 또 어떤 코스닥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은 제가 무방 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열릴 무방 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임광빈 무료 방송 검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 가격은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지노믹스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 7시에 준비했습니다. 급등수사본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요,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다 보시고 7시에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